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데이터들에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추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버전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365 함수를 통한 더 쉬운 방식 모두 알려드리고,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특정 문자 사이값만 추출할 수 있는 사용자 함수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는데요. 썸네일에서 봤던 그런 데이터들이죠. 여기서 첫 번째 값은 그 어떤 재료의 소재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색상, 세 번째가 사이즈, 네 번째가 가격을 의미하는 데이터인데,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의 데이터는 썩 좋은 형태는 아니죠.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성격을 갖는 값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슬러시의 구분자로 데이터가 이어진 형태로 하나의 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 같은 데이터들은 보니까 슬러시 하나의 어떤 구분자로 그 데이터들이 결합된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스플릿 함수는 특정 구분자로 텍스트를 나누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슬러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4개의 형태로 쪼개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 공통적으로 세 번째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함수로 3을 쓰면 세 번째 데이터만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리면 되는데 이런 형태는 뭐랄까요?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텍스트 스플릿에 있는 이 값에다가 배열을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이렇게 오류가 나타납니다. 네,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이 전체 데이터에서 세 번째 있는 값만 모두 갖고 오길 바랬는데 지금 이와 같은 값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스플릿에서는 이렇게 범위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바이로 함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이 전체 데이터에서 각각의 행에 어떤 함수를 적용시키는 바이로 함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로 함수에다가 이 전체 배열을 집어넣고요. 뒤에다가 람다 함수가 들어가 있죠. 람다 함수를 넣고 파라미터를 x라고 할게요. x라고 지정한 다음에 이 셀 값 대신에 x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 범위에서 이 함수에 해당되는 값을 모두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간 그 값은 숫자 데이터인데 지금 좌측 정렬된 거 보니까 좌측 그 텍스트 형태로 지금 추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더블 네거티브를 붙여줘서 이렇게 숫자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쉽게 세 번째 있는 데이터들만 추출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4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4를 붙이면 네 번째 있는 데이터만 쓱 불러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뭐 두 번째 색상만 갖고 오고 싶다 하면은 2를 넣게 되면 여기서는 왜 오류가 나냐면 이 두 번째 있는 데이터는 텍스트잖아요. 근데 텍스트인데 더블 네거티브를 붙였기 때문에 이 더블 네거티브는 그 숫자 데이터에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면은 동작을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색상 데이터만 갖고 오는 것도 할 수 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가공 및 컨트롤에 관련된 함수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할 때요. 이 left 함수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값을 참조하고 뒤에 파라미터에 4라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데이터에서 텍스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텍스트까지 갖고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죠. 텍스트에서 왼쪽으로부터 몇 개의 글자를 가져올 거야 라는 그런 함수인 거고요. 라이트는 마찬가지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만 바뀌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4개를 갖고 온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8만 7천 중에 7천이라는 글자만 갖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미드는 미들의 약자예요. 그래서 중간값부터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들에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6개의 그 텍스트를 갖고 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죽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슬러시 형태까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함수이고요. 요 렌은 랭스의 약자예요. 랭스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참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텍스트의 글자 개수가 몇 개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총 16개의 글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글자다. 해서 16을 갖고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substitute 교체 함수죠. 교체. 그래서 교체 함수를 통해서 이 브라운이라는 글자를 요 글자로 바꿔라. 쉽게 말해서 브라운 글자를 빈칸으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슬러시 2개가 되어 있는데 이 브라운 글자가 쏙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브라운 글자를 공란으로 바꿨구나. 이런 함수인 거고요. 리플레이스 함수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활용법이. 그래서 8번째 아까 미드 함수랑 비슷해요. 그래서 8번째 글자부터 3개의 글자를 이 글자로 바꿔라. 여기까지는 미드 함수랑 똑같은데 그렇죠? 그 글자를 어떤 걸로 바꿔라. 별표로 바꿔라. 별표로 바꾸라 했더니 이제 8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8이잖아요. 그리고 3이니까 거기서부터 3개. 하나, 둘, 셋. 요 255가 지금 해당이 되죠. 걔를 별로 바꿔라. 그래서 별로 넣었더니 그 숫자 부분이 이렇게 별로 리플레이스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ind 함수 그리고 search 함수가 있는데요. 이 2개 함수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search 함수는 그 와일드카드 기능을 쓸 수 있다. 뭐 와일드카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의미해요. 이 별표 와일드카드가 들어가도 인식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인 거고 또 2개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뭐 대소문자 구분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2개의 함수는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find, search 둘 다 찾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브라운이라는 글자를 여기 셀에서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 글자가 시작되는 번호를 그렇게 리턴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하나 찾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찾았다, 브라운. 네 번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4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브라운이 아니라 뭐 A라는 글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A라는 글자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찾았을 때에는 그 글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위치를 숫자로 반환하고 한번 써볼게요. 뭐 슬러시라고 한번 써볼까요? 슬러시라고 찾으니까 슬러시는 하나, 둘, 세 번째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당되는 값만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 숫자로 반환하고 없게 되면 오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네. 이렇게 문자열 가공 및 컨트롤에 관련된 함수들이 뭐 기억나는 것만 좀 썼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아래 텍스트에서 우리가 이 소재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져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left 함수를 써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left 함수로
두 개를 가져오게 되니까 가죽 이렇게 두 글자를 갖고 온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데이터라면 우리가 소재에 해당되는 거는 요 슬러시 앞에 있는 글자인 건데 꼭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두 개를 가져왔더니 면 슬러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데이터죠. 우리는 면만 갖고 오길 바라는데,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식이 이 2라는 숫자 대신에 아까 find 함수 배웠잖아요. find 함수는 뭐라고 했죠? 이 글자가 위치하는 그 숫자를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ind 함수로 슬러시 위치를 찾는 겁니다. 찾으면 아마 이게 2가 나올 거예요. find 함수가 한번 쳐볼까요? find 슬러시 치고 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가 나오잖아요. 2. 그래서 두 번째 슬러시가 위치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left 함수에서 left 함수로 이 위치를 잡고 find 함수 그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니까 슬러시까지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전 데이터까지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find 함수의 결과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원하는 글자의 형태를 갖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소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긴 글자가 나오더라도 자동으로 요 슬러시 직전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find 함수를 활용해서 left 함수를 쓰는 방식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슬러시를 기준으로 앞 글자를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find 함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글자 번호만 반환할 뿐 뒤에 있는 그 글자를 반환하지 못하죠. 그쵸? 두 번째에 있는 이 기호의 위치를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편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substitute 함수는 보면요. substitute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old text 이전 글자를 새로운 글자로 바꿔주는 교체하는 함수인데 이 old text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instance number라는 파라미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substitute 해가지고 얘에서 이 슬러시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골뱅이로 바꾼다 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모든 슬러시가 골뱅이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쓸까요? 이거를 네, 여기다 쓰고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 인스턴스 넘버에다가 우리가 두 번째 것만 만약에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1을 넣게 되면 결과값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슬러시고 두 번째 것만 골뱅이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게 지금 여기서 나왔던 요 형태예요. 요 형태. 그러면 좋아. 여기까지 좋아요. 일단은 텍스트를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기준의 슬러시를 이런 안 쓰는 기호, 여기서는 지금 골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다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안 쓰는 어떤 특정한 기호로 바꿔준 다음에 이 수식을 그대로 다시 그쵸? 다시 left 함수를 써서 뭐 find 함수 위에서 썼던 것처럼 이 골뱅이 문자를 찾아서 아까 한 칸 빼줘야 된다고 했죠. 이대로 하면 골뱅이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칸 빼주는 형태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슬러시를 기준으로 앞 글자를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근데 또 요 첫 번째 슬러시 이전 글자는 빼고 첫 번째 슬러시와 두 번째 슬러시 사이, 즉 이 색상만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함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뭐 라이트 함수를 써볼까요? 라이트 함수. 라이트 함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2가 나와야지 이제 블랙만 갖고 오는 형태가 될 텐데 이 2도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도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도 변수화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2를 또 find 함수를 써서 슬러시 위치를 찾고, 그쵸? 슬러시 위치를 찾고, 이번에는 그 라이트 함수니까 그 슬러시 위치 이후 글자만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데이터만 잘 불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결과를 통하면 제가 뭐 여기다가 뭐 랭스 함수 썼는데 이거 굳이 필요 없네요. 지금 해보니까 막상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슬러시를 기준으로 앞 글자를 바로 가져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됐고 뭐죠 이거? 뭔가가 지워졌나? 네, 글쎄요,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쓰면서 없어진 걸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이 마지막 글자를 기준으로 앞 글자를 갖고 오고 싶다. 마지막 요 슬러시를 기준으로 앞 글자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슬러시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까지 뭐 세 번째 글자를 뭐 이걸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마지막 슬러시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substitute 함수로 모든 이 슬러시를 빈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 슬러시를 다 없앴죠. 그리고 이것의 length, 글자 수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1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첫 번째는 그냥 랭스로 길이를 갖고 온 거고, 두 번째는 슬러시를 다 없앤 다음에 길이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를 빼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될까요? 네, 이 슬러시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냥 전체 데이터에서 길이를 구한 거고, 두 번째는 슬러시를 없앤 다음에 길이를 구한 거니까 그 두 개를 빼게 되면 슬러시의 개수가 나오게 되죠. 이 슬러시의 개수, 이 3이 의미하는 게 가장 마지막 슬러시의 위치, 그 몇 번째,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슬러시가 몇 번째 위치하는지 그 값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substitute 함수로 다시 이 값에서 슬러시를 또 골뱅이로 바꿀 건데 이 값을 갖고 오는 거죠. 이 값을 이렇게.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슬러시의 골뱅이가 생길 거예요. 어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막 이렇게 썼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슬러시,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슬러시에다가 골뱅이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요 형태에서 이제
아까는 라이트 함수로 뭐 앞글자 갖고 오는 거 했었는데 이번엔 뭐 미드 함수를 써볼까요? 미드 함수로 이거를 마지막 이걸 기준으로 앞글자를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미드 함수는 어디서부터 갖고 올 건지 첫 번째 스타트 넘버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스타트 넘버는 처음부터 갖고 올 거기 때문에 1이 될 겁니다. 1. 그리고 이제 어떤 글자까지 몇 개를 갖고 올 거냐인데 우리는 요 골뱅이 이전의 데이터를 갖고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ind 함수로 이 골뱅이를 찾는 겁니다. 찾고 이 값을 참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골뱅이의 위치 번호가 나올 건데 우리는 그 직전까지만 찾을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골뱅이 이전 데이터만 갖고 올 수가 있죠. 그쵸? 혹은 이 골뱅이 이후 데이터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함수를 또 수정을 해봐야겠죠. 아까는 요 첫 번째부터 갖고 올 거기 때문에 1을 썼는데 이 자리에 find 함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쵸? find 함수.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find 함수로 지워주고 이 값을 찾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값에서 그 다음번에 텍스트부터 끝까지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고 스타트 넘버가 플러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충분히 큰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큰 숫자를 써주게 되면은 이 숫자 이후 숫자부터 만 그래서 78,000 이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365 함수에서 사실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365 이전에서 쓰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텍스트 before, 텍스트 after라는 함수가 생겼거든요. 요 함수들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직관적이죠. 텍스트 before와 텍스트 after 함수명 자체가. 그래서 텍스트 before는 어떤 특정 글자의 왼쪽, before 이전, 텍스트 after는 이후. 그래서 이 텍스트가 더 정교하게 말하면 딜리미터, 구분자를 의미해요. 어떤 구분자를 기준으로 왼쪽 거 갖고 와, 오른쪽 거 갖고 와,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비포 함수를 활용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지워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요 마지막 거, 세 번째 거 이전 이후 갖고 오는 거 했는데 똑같이 한번 해보면 텍스트 비포 함수를 쓰고 텍스트를 넣고 구분자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스턴스 넘버라고 아까 substitute 함수에서 봤던 그 파라미터가 보이죠? 그래서 이 구분자의 몇 번째 거를 기준으로 갖고 올 거야 라는 의미가 돼요. 만약에 생략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거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3을 쓰게 되면은 세 번째 슬러시를 기준으로 이전 값을 죄송합니다. 갖고 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를 구하는 방식은 위에서 다뤘었죠? 여기 랭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애프터 함수가 있어요. 애프터 함수. 애프터 함수는 텍스트 애프터 이 세 번째 글자를 기준으로 78,000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사실 요 3도 우리가 아까 substitute length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걸 구하려면요. 텍스트 before를 예로 들어서 그냥 애프터를 예를 들죠. 함수를 복사해서 쓴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썼는데 뒤에서부터 숫자를 세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숫자를 셀 때는 양수가 아닌 음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 대신에 세 번째를 의미하는 3이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뒤에서부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은 뒤에서부터니까 우리가 이게 몇 개이든 간에 마이너스 1을 쓰면 가장 뒤에 걸 의미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이런 수식을 쓸 필요가 없다.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뒤에서 두 번째 걸 원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해서 뒤에서 두 번째 거. 또 마이너스 3을 쓰면 하나, 둘, 셋 해서 뒤에서 세 번째 것 갖고 오는 것까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옵션들이 더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이것 외에도 뭐 매치 모드라고 해서 대소문자 구분일지 구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또 매치 엔드 뭐 안 써봤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if나 found는 이 딜리미터를 못 찾았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우리 같은 경우 뭐 이제까지는 뭐 if 에러나 뭐 이런 식으로 오류 처리를 해줬는데 이 함수 자체적으로 못 찾았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또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못 찾았을 때 a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제가 찾을 값으로 뭐 이런 걸 찾았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없잖아요. 딜리미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았을 때 하기로 한 a가 나온 겁니다. 이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런 텍스트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까지는 구분자가 슬러시로 다 같을 때였어요. 같을 때는 뭐 이런 형태로도 다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이제 특정 글자와 글자 사이를 갖고 오고 싶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지죠. 왜냐면 생각해야 될 게 두 개니까.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자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텍스트 스플릿 함수로 이 뒷문자를 기준으로 한번 갖고 와 보는 거예요. 나눠 보는 거예요. 텍스트를. 그래서 한번 써보면 텍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이 문자를 입력을 하고 컬럼 딜리미터, 로우 딜리미터가 있는데 컬럼 딜리미터로 하면은 이렇게 그 열로 스플릿을 하고요. 로우 딜리미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행으로 스플릿을 합니다. 이번에는 행으로 스플릿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우리가 괄호 안이라고 했는데 괄호 안이라고 하면 그 뒤에 문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닫는 문자잖아요. 요 문자 요걸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문자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해줬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앞 괄호 뒤에 텍스트만 갖고 오면은 우리가 괄호 안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 애프터 함수를 쓰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써볼게요. 텍스트 애프터로 요 범위에서 이 문자 다음 걸 가져와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죠. 여기는 이제 이 문자가 없어서 오류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면을 바꿔서 다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로 특정 가로안을 대충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그래서 제가 얘를 between 함수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려고 해요. 사용자 함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between 사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수명을 between이라고 한번 지어봤고 괄호 안에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하고 뒤에 문자로 그 다음에 애프터 함수를 써서 이렇게 했더니 오류가 나오잖아요. 이 오류를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toCall 함수는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toCall 이 어떤 데이터를 뭐 이렇게 2차원의 2차 그
뭐랄까요, 배열, 2차 배열, 2 곱하기 2, n 곱하기 n 2차 배열 형태를 하나의 열 형태로 만드는 함수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하나의 열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 옵션 중에 이렇게 보면요, 뒤에 3이라고 써놨는데 이그노어라고 무시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값 유지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고, 공백을 무시해라. 그래서 만약에 투콜로 바꿨는데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없애주는 형태의 옵션이 있고, 오류 무시, 오류가 나왔을 때 오류를 없애라.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요 오류 무시 옵션이 있고, 공백하고 오류를 다 무시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3을 넣었습니다. 2를 넣어도 되긴 하겠죠. 네, 3을 넣고 엔터를 딱 치니까 이 오류가 무시된 형태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값만 갖고 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텍스트 값에서 가로 안의 형태만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제에서도 이 함수가 잘 먹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형태, 이런 형태에서 이 함수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 함수들을 합친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여기 이 함수에 들어가는 이 뭐랄까요, 참조한 값, 이 함수를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얘를 참조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이 함수를 거기다 넣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뭔가 좀 우리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나타나요.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오른쪽 텍스트 애프터를 이용해서 이 가로 문자의 오른쪽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괄호가 두 개 있을 때는 이 값 오른쪽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또 기존의 수식이 안 먹히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나오게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활용한 방식이 바로 이 부분 마이너스 1 보이나요?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나온 마이너스 1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텍스트 애프터의 텍스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스플릿한 부분. 그리고 딜리미터를 우리가 앞 괄호라고 했죠. 그리고 인스턴스 넘버를 넣어준 거예요. 마이너스 1로. 인스턴스 넘버 마이너스 1이 뭐였죠? 뒤에서부터 검색을 해서 그 우측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가로가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괄호의 오른쪽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값을 괄호 안의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요 값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스플릿으로 이 값에서 오른쪽 가로 데이터로 한번 나눠봤고요. 자, 열로 나누는 게 아니라 행으로 나눠야 되죠. 행으로 여기 값이 뭐가 들어있나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이런 형태로요. 여기서 텍스트 애프터 함수를 써야겠죠. 애프터 함수를 써서 왼쪽 여는 가로라고 치고 엔터를 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이미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러 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 넘버로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잘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오류 값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어요? 투콜 함수를 입힌 다음에 이그노어 그 파라미터에서 공백 및 오류 무시 3번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 어때요? 잘 갖고 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 넘버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괄호 안의 데이터를 잘 갖고 오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함수를 한번 만들면 여러 예외 사항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디버깅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완전한 함수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에서도 쓸 수 있게 되도록 여러 형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괄호 안에 숫자 데이터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함수를 그대로 활용을 해봤더니 다 좋은데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숫자 값이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좌측 그 뭐랄까요, 정렬되어 있는 거 보니까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니까 아니, 이게 숫자 데이터니까 숫자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텍스트 형태로 나왔다. 그럼 얘를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뭐가 있었죠? 원래 이렇게 더블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숫자 데이터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만약에 괄호 안의 데이터가 문자일 때는 오히려 에러가 나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일 때만 그 숫자화 해주고 문자일 때는 그대로 문자였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렛 함수로 우리가 직전 요 수식 값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고 요 뒤에 이 a라고 지금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if 에러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하게 되면은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게 에러가 난다면 그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은, 더블 네거티브를 붙이지 않은 그냥 a 값을 가져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자,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올게요. 자, 얘를 숫자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let으로 한번 a로 감싸고 if 에러를 붙인 다음에 더블 네거티브하고 a를 붙이게 되면 숫자는 숫자화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숫자가 아닌 문자가 오게 된다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문자에는 더블 네거티브를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산술적인 그런 연산이기 때문에 문자에는 산술적인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에러가 날 때는 원래 수식인 a를 갖고 오게 해줘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엔터 치게 되니까 이렇게 숫자일 때는 숫자화되고, 만약에 이게 문자였어도 바꿔볼까요? 이렇게 문자일 때는 문자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완벽한 형태의 함수가 될 수 있겠다. 이걸 또 한번 설명드려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될 게 얘를 람다 함수화 하는 거예요. 람다 함수화. 그래서 람다 함수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요 텍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야 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between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에서 어떤 문자 사이 값을 갖고 올 거야. 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 문자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람다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xab라고 했는데 x가 요 텍스트 문자열을 의미하고 a가 이 첫 번째 괄호 여는 괄호 그리고 b가 두 번째 닫는 괄호를 의미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존 이 수식에서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셀, 그쵸? 셀 B31 파란색으로 혼자 빛나고 있는 거 얘만 X로 바꿔주고요. 일단 람다 함수를 붙이는 겁니다. 람다 그다음에 X 붙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는 괄호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는 괄호 얘를 A라고 할게요. A 그죠? A를 여기서 렛에서 써버려가지고 다른 글자로 해볼게요. 뭐로 할까요? 그냥 뭐로 할까? Q로 할게요. Q로 하고 그리고
요 닫는 가로를 W로 할게요. W. 그죠? 여기다 W를 넣고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그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 이제 파라미터를 붙여줘야겠죠. 뒤에다가 가로를 열고 셀,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가로, 여는 가로, 닫는 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동작하는 사용자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요 수식을 복사를 해서 요 괄호 직전까지요. 여기 직전까지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데이터에서, 아니죠,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간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between 함수라고 해주고, 설명을 텍스트에서 특정 문자와 문자 사이 값을 가져옵니다 라고 설명을 넣어주고, 수식을 그대로 붙여 넣은 다음에 확인하면 between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between 함수를 써보는 거예요. between 하니까 이렇게 텍스트에서 특정 문자와 문자 사이 값을 가져옵니다 라고 나오네요. 탭 누르고 XQW, 우리가 지정한 파라미터도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해주고, 괄호와 괄호 엔터 쳐주면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글자를 그대로 추출할 수 있는 사용자 함수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 말이 아직도 잘 안 붙네요. 유튜버는 아직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